그러면 저희 오세영 연출님부터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 오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드리침의 대본과 연출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주영 역할 맡은 박종욱입니다. 같은 배우 맡은 이용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달 역할 맡은 이상화입니다. 네, 정원달 혼자 들어와요. 1초는 들어오지? 원투 다? 김정배 역할 맡은 주구입니다. 네, 김정배 강기동입니다. 네, 김정배 기세중입니다. 네, 여자 역의 김현아입니다. 네, 여자 역의 임하정입니다. 황숙 역의 손유도입니다. 황숙 오정입니다. 최동결 역할의 정동입니다. 최동결 역할의 안지현입니다. 괜찮나요, 둘 다? 어디요? 일단 어디 들어오긴 하죠? 여자 역할의 장학수라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어디 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이혜린 기자입니다. 네, 그게 그렇죠. 다소 무거운 어디에 다 목소리 하려고. 담고 있는데 연출님께서는 관객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가가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2년 만에 재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하면서 이번에 같이 한 배우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배우분들이 함께하면서 뭐 호흡은 어땠는지,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뭐 관객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려고 했는지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보도지침이 처음 공연됐을 시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할 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공연을 처음 했을 때는 할 말을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이제 할 말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얘기를 해보니, 누구나 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어떤 말을 들을 것이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의 감당과 상처를 견뎌오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배우분들과 이번에 했던 배우분들과도 계속해서 사실 서로의 어떤 생각, 세계관, 가치관, 뭐 역사관, 언론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정권까지는 사실은 전선이 명확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도 연습이지만 저희끼리 토론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참여했던 배우분들 중에 한 분만 그러면 방금 기자분 말씀하신 거에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정국 배우 한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참여했던 배우들도 있고 기존에 했던 배우들도 있고, 뭐 영철 선배님이랑 재영이랑 뭐 강기동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초연을 했던 배우들도 있고, 근데 그 공연이 올라오실 때마다 한 정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 집중을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언론의 역할과 그것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생각하는 언론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게 실제 사건이 있었던 80년대 그거와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그래서 내내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네. 되구나. 네. 오세영 씨한테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뭐 건너 듣기로는 어쨌든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고, 근데 오늘 시안에서 보여주신 장면에서는 사실 크게 어떤 변화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연출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의 지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뭐 전에 보셨던 관객들께서도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새로운 느낌을 보실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롭게 변화되는 지점이 딱 정확하게 오늘 보여드린 장면 이후부터 좀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뒷부분을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해진 시간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참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면 중에서 달라진 부분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어떤 장면에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누군가의 어떤 말을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지점,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그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서 간단하게는 이제 남자 선배와 여자 선배가 하는 말들이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는 일반적인 좀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서로 팽팽하고 치열하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독백을 하는 잔디밭에서 이제 전경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자 선배는 시위가 열리는 광장으로 가자고 하고 남자 선배는 동아리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서는 그 둘의 말이 그냥 가자는 데에서 끝났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가장 와닿는 독백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장면들을 좀 집어넣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배가 이제 잔디밭에서 수줍게 이 독백을 읽었던 정배가 원래 지난 시즌에서는 그걸 읽다가 이제 곧바로 이 법정 장면으로 오는 게 있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정배가 저 잔디밭에서 저 독백을 수줍고 어색하게 했었는데도 왜 즐거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 이 어색한 이 말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이 젊은 친구의 말들을 되게 귀 기울여 들어주고 환호해주고 박수를 치렀기 때문에 신이 났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정배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월간 독백 편집장을 맡으면서 이제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지만 사실 부수가 8,000부였거든요. 그 월간 독백은 사실은 월간 말이죠. 저 또한 이제 월간 말의 정기 구독자였는데 그 부수가 이제 시대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말들은 정말로 시원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원한 말을 하고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 잡지 혹은 뭐 신문, 뉴스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들어주고 저 열심히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배가 이 독백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배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말을 계속해서 해왔으나 조금씩 외면을 당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장면 장면의 이제 포인트들을 조금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송원달 판사님 중에서 장용철 배우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저희가 배우들이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라는 말을 외치는데 그 말을 장용철 배우님께서 직접 만드신 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직접 만드신 말을 매일 외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이 말은 이제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연극회 그 임원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이제 연극이 너무 힘들게 돼서 저 연극인들에게 뭔가 표 같은 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지금 작품에도 나왔듯이 햄릿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연극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거와 똑같이 연극이 아마 어쩌면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또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가장 문화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본에 실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지금 질문은 그런 거죠. 그것을 매번 외칠 때마다 기분이 어떠나 기분 째지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은 이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 연극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화도 정치적 희망, 무용도 정치적 희망,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기사도 그렇죠? 이번에 언론이야말로 정치적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윤상아 배우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원달이 이제 저기 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자리 되게 좀 약간 어려운 자리거든요. 앉아보면은. 근데 사실 저가 정말 대학을 연극반 생활을 하면서 연극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전인데 진짜 제가 옛날에 연극반 하던 시절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떻게 연극을 어떤 생각으로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는 정말 대부분의 시간이 웃고 떠들고 낄낄대고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은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공연하면서 지금의 저를 계속 봅니다. 지금도 즐겁긴 한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묘한 자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님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이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EBS 윤영명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그 남자역, 여자역 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를 동시에 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바뀐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두 분이 강하게 자기 메시지 전달을 하다 보니까 한쪽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 좀 안개이게 다르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자기가 뭘 취해서 들을 것이냐를 그 약간 간접적으로 느끼게 일부러 의도를 하신 기획인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준 게 전체 7씬인데 전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결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공연 전체 런타임이 한 110분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한 50분 정도가 진행이 돼서 뒤에 이제 딱 절반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온 거고 뒤에는 이제 이 인물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재판이 점점 더 달구어지고 이제 과거의 어떤 비밀들을 밝혀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판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시간을 무한정 줘서 이제 마지막 최후 독백을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정해진 시간 속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자 선배와 여자 선배가 또 부딪히는 지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장면들에서 동시에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다른 공연을 할 때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이 고도지침이라는 작품이 언론에 관한 작품, 또 언론이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말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의 작은 언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정권에 했었던 공연 시즌에서는 그 장면에서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면과 저 장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을 보여줘야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그런 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여기 있는 누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누구와 똑같아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고민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배우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사실은 그래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그냥 서로 부딪히게 한번 나리서게 한번 펼쳐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되게 좋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좀 이렇게 낯설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가운데 먼저 질문해 주시고 옆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간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연출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들하시는데. 얘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작은 무대에 거대한 담론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시대를 보면 사실 보도 지침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뭐 채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제 전 정권, 또 지금 정권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 앞으로도 계속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2년간 다시 이제 보도 지침이 올라왔고 이 연구를 보면서 관객들은 지금 현실의 우리의 언론 지형이라든지 분위기들을 보고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실 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요. 연출님께서 그 지점에서 이 배우분들이 대사라든지 그다음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잖아요. 예. 관객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약간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한번 이 부분만큼은 꼭 봐줬으면 아니면 한번 고민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본의 아니게 이 극장에서 이제 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배우들한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애초에 이 보도지침이라는 연극을 시작을 했을 때 저 또한 보도지침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작가로만 참여했을 때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연출할 때 연출님이 보도지침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대본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엄혹했던 사건이었더라고요. 상당히 무서웠던 사건이었고 때마침 그 공연을 올리던 시기가 가장 좀 점점 어두워지고 엄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 또한 사실 좀 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이거를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사건을 처음 이제 폭로했던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 나이가 그때 제 나이랑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저랑 비슷했던 나이에 실제로 그 역사를 만들어간 분도 계신데 내가 좀 그 만들어진 역사를 연극을 10년 넘게 해온 내가 연극으로서 못한다는 게 이제 너무 부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까지는 정배가 말했던 이제 숨 좀 쉬고 싶어서 했다, 숨 좀 쉬게 해달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 이 대본의 바탕이 되는 이제 실제 재판 기록들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그 당시에 못 봤던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김주혁이라는 등장인물이 이제 맨 마지막 최후 독백 때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이 보도지침 파일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꺼내볼 수 있는 곳에 꽂혀 있었지만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말 한마디를 꼭 기억을 해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는 이제 거대 담론, 어떤 민주주의라는 자체에 대한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연극 자체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올바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 혹은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일하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대우라든가 어떤 조건도 더 이렇게 올바르게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도 더 올바른 관계성을 사는 것, 뭔가 자기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되게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매집을 잘 해나갈수록 더 큰 것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 작품을 좀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김정배 역할을 조성래, 강기동, 기세종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생 그리고
1980년도에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연극반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저보다 나이가 있는 기자들도 계시겠지만 80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학부사 기자로서 중령 계급장을 다닌 사람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기사를 빨간 줄로 색연필로 이렇게 교정을 받아봅니다. 보안사에 가서,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는 상상도 못하고 십자라고 하는 납으로 된 인쇄물을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해서 찍어서 다시 갖고 가면 또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거하는 방법은 그 없어진 글자를 동아일보 송기정 선수처럼 하얗게 비우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쓰고 싶었던 말을 다 거부당했다라는 것을 독자가 처음에는 다른 말로 써 넣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한거의 방법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 편집장 세 분에게 저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언론사에 있을 때에도 뭐 숱한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바르게 이야기한다고 했던 언론사들이 다 회절하고 안쪽에는 신문사의 논리라는 것, 신문사의 생존 문제를 들고 일어서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초연에서 공연을 꼭 보시라고 선생님 꼭 봐야 됩니다라고 했던 기자가 아까 저기 유 기자하고 같이 보냈던 양미르라고 하는 기자가 그 문화뉴스에 있을 때 저보고 선생님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그때 못 봤어요. 오늘 뭐 연출 가수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세 분께 말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연극 무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건 연극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100%, 120% 변함이 없거든요. 대신에 언론은 1%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언론사들 하나하나, 말지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보면 시대마다 회절하고 변절하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연극이라고 하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과 이렇게 보탬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고맙고 또 응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세 사람 언론사의 입장을 배우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우 아닌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언론사 문제 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생부터 대답하는 게 질문을 듣는 데는 손에 땀이 계속 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른 무대들을 해오면서 제일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김정배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 공연을 이제 하게 된 것 자체가 이런 사실 저는 이제 90년생인데 이런 사건 자체를 아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80년대에 일어났던 일, 뭐 48년, 51년에 있었던 일 사실은 저는 그냥 책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배우기만 하고 서른이 되기 전까지 또 아예 모르고 있던 사건인데 이런 김정배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봤을 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밖에 저는 사실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연습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정보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운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느 만큼 이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산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87년생입니다. 나이는 왜 이렇게? 아니 90년생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그 시대랑 거리가 있다 이거지. 저기
일단은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괜시리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울컥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그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일단 저는 저 그것도 좀 처음 들었어요. 저기 빈칸을 해서 독자들이 알게끔 해준다는 것을 지금 처음 와서 아 정배 또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었겠다. 왜냐면 거기에 글귀를 채우게 되면 독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배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 분들 지금 와주신 기자분들 기자님 포함해서 그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말들을 정배라는 사람마저까지 안 해버리면 조금 아무런 말들을 못 듣고 지나갈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언론이 뭐 이렇게 많이 바뀐다 막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 기자님이 생각한 것보다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생각 못했는데 거짓 보도 그 용어가 있지 않나? 그런 용어도 생겨나는 지금 시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데서 그러면 그냥 강기동이 생각하는 언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나조차 내 말도 지금 어떤 언론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기자화가 되면 내가 그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강기동이 있는 동시에 그러면 정배 역할을 할 때 이 말까지 안 하면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저는 정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하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배가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지금 2019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현재 그 몇십 년 전에 보도지침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재 그때의 시기와 몇십 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시기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방식만 달라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갖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그 정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문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자신이 속에 있는 정말 진심될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장에서도 자기가 이 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진실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기 위해 결국에는 구독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잡지를 한 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점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옆에 강기동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사 속에서 자신이 택해야 될 기사를 빠르고 현명하게 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을 믿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언론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셋이 얘기한 게 뭔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네. 일단 얘기 들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기자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루트뉴스 이은주 기자고요. 어쨌든 말씀 되게 오늘 재밌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거기도 잘 봤습니다. 지난 시즌도 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되게 배우들의 치열한
시점이 사실은 관건이죠. 그것으로 이제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대사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아우 이건 정말로 한 공연 한 번 하고 나면 이럴 때 몸살 딱 좋은 한절기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다 싶고요. 그리고 특히 또 새로 오신 그 배우분들의 어떤 그 각오나 이런 것도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이 작품이 사실은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배경이 그 당시에 인물들의 뭐 연극반에서의 뭐 이야기라든지 재판장에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테마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법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관객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계속 또 시즌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점점점 그 세대와 동떨어져간 이야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엎드려 뻗쳐 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사발시나 이런 것도 이제 아예 안 하고 뭐 이런 세대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응답하라 뭐 그런 시리즈를 볼 때 막 아하하하 하고 뭐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던 거 이거 저 시대로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코드 뭐 복고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도 그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웃음 코드라기보다는 장면 자체나 설정이나 이런 거 코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그게 코믹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관객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그런 건 이제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장면에서의 연극성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연결해 가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의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의 달라진 장치가 있다거나 뭐 트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연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연극반의 모습들은 사실 제가 대학교에서 풍물패였는데 사실 제가 겪었던 일에 좀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아리 들어갔을 때 징에다가 다 같이 술을 섞고 회수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양말도 빨아가고 하면서 그 술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왜 술을 먹어야 풍물 잘 치고 먹어야 되냐고 한마디 했다가 몇몇 선배들이 논리가 없는 화냄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 먹자.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그리고 제가 그때 머리를 제가 이게 거의 삭발을 하고 염색을 했었는데. 네, 삭발하고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먹는 술을 막 화를 내면서 그러고 보니 네 머리는 지금 제국주의에 경도돼 있다. 나도 저보다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니까 네 머리 색깔은 민족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 그래서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경도된 거냐고 그런 말 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을 듣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반성했냐면 제가 2학년이 되니까 여기 있는 남자 선배처럼 나는 극복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동안 잊고 있다가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와서야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어쩌면 다른 형태로 작용하는 폭력일 수가 있고 이 작은 동아리에서의 이런 이 강제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사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하면서 좀 경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로 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금씩 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 작품에서는 이 남자 선배도 여자 선배도 조금씩 겉대면서 조금씩 자기 마인드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남자 선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연극 이런 거다 라는 선배였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고 나중엔 좀 친구처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자 선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이 동아리에 있다 그냥 저기 총학생회로 간 그냥 학생 운동만 하는 선배로 그저였다면 오히려 이 선배도 연극의 힘을 믿고 있고,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독백과 자기가 믿고 있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이 공연이 이제 점점 계속이 된다면 시대도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서 좀 어떤 보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하는 부분, 술을 먹으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이게 왜라고 있었지만 점점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근데 왜 요즘 시대에 엎드려 뻗쳐야 되지 왜 먹어야 되지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시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 남자 선배가 엎드려 뻗쳐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는 몇 초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한번 해주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아마 다음 시즌에 하게 될 때는 또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뭔가 민감하거나 불편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을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면은 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으시면 받고 간담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간담회 마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